대표님, 장부상에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적힌 금액 혹시 그냥 남아있는 회사 돈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 개념을 헷갈려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세금, 지배구조, 배당, 회사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재무지표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아직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고 회사 안에 쌓여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회사 돈이라고 해도 대표님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배당, 2월 적립 등 절차를 거쳐야만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미처분 이익여금이 많아지면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가 세금 폭탄입니다. 회사는 돈이 쌓여있는데 대표님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야? 의 의심이 쌓이면 상여처분, 배당소득 추징 등 굉장히 위험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배구조 약화입니다. 회사가 크고 이익이 많이 쌓이면 그 이익은 회사의 자본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 지분 구조나 정관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외부 투자자나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에서 대표님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처분 이익여금은 지분 싸움이나 경영권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업 가치 하락입니다. 이익이 쌓여있다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활용 계획이 없는 이익은 활용되지 않는 자본으로 평가되어 기업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 매각이나 투자 유치 시 이 부분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미처분 이익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합법적인 배당 전략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설계된 방식으로 대표님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배당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와 금액을 조정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연계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임원퇴직금 구조 활용입니다. 대표님의 퇴직금 통해 회사 이익을 대표에게 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정관, 보수규정, 근속연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사주 매입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매입하면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구조가 바뀌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지분구조를 정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이 방식은 가지급금, 차명주식, 승계 전략과 결합하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비용 처리 구조 재정비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비용 처리로 이익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관련성이 확실한 비용 구조를 정리하면 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비용 처리는 절대 안 되고 증빙이 100% 명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익 소각 또는 감자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업에서 활용됩니다. 자본을 줄여서 회사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세무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단독 진행은 위험합니다. 대표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이면 쌓일수록 세금, 지배권, 기업 가치, 배당 문제 등 모든 리스크가 커집니다. 지금 이익이 많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시점일수록 정확한 설계를 통해 이익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대표님의 자산이자 회사의 미래 가치이며 승계지분, 세금, 재무 모든 측면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